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행복한 동행 대표 변호사 노정환입니다. 먼저 노박사의 중대재해연구소 채널을 방문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중대재해 수사 대응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안전중점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서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까지 3대 논문을 집필한 경험을 토대로 이론과 실무를 종합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하면 수사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14번째 강의입니다. 중첩법 위반에 대한 수사가 1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데 왜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고 있는지, 그 해결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 관련 수사기관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먼저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초동수사를 개시합니다. 노동청 수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는데 그 이유는 기존 산업재해에 대한 수사 부서인 산재예방지도과 건설산재지도과 외에 별도로 중대재해수사과를 두어 중첩법 위반 수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중첩법 시행 이래 중대재해수사과는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그리고 대전지방노동청과 그리고 경기지청 이렇게 7군데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도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적용되면서 사건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면서 최근 5월 6일경에 40개 노동지청 중에 의정부, 성남, 천안, 전주, 창원, 포항 등 6개 노동지청에 추가로 중대수사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 인력도 133명에서 약 50%인 75명이 정원하여 2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경찰에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수사를 진행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과 노동청은 서로 협력하는데 경찰은 대체로 산안법상의 안전보건 조처 의무 위반을 업무상 과실로 보아 기소 여부 의견을 결정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경찰청 수사가 먼저 끝나 검찰에 송치하면 한참 후에 노동청에서 중첩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끝내고 검찰에 송치하며 검찰은 두 건의 수사를 모두 종합하여 수사를 하고 기소 여부를 결정하여 종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나라 중첩법 시행 이래 수사 현실이 어쩐지 아십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중첩법 사건 처리율은 약 34%에 불과합니다. 3건 중에 2건은 아직도 노동청 캐비넷에 잠들어 있습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9개월이라고 하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그 기간이 얼마나 늘어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변론을 맡고 있는 사건 중 하나는 사고 발생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입건 여부를 결정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가 중대재해 수사과가 노동지청 6곳에 생기고 수사 인력도 52%나 정원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50인 미만 사업자의 적용으로 수사 대상 기업이 얼마나 늘었는지 아십니까? 10배가 늘어났습니다. 사망사고도 2배 이상 훨씬 늘었습니다. 수치만 비교하면 이 정도 인력 정원으로는 사건 증가를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사가 지연되는 근본 이유는 뭘까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첫 번째 원인은 중첩법이 기업 경영자를 유례 없이 엄벌하면서도 산안법과는 달리 처벌하는 처벌 대상이 되는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애매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히 의무 위반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수사가 쉽게 결론이 나지 않게 되고 게다가 기업 대표를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방어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아울러 이전에는 산안법 위반 수사에 대하여 쉽게 자백하던 현장 소장 등 실무자들도 자신의 진술이 기업의 대표의 처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쉽게 자백하지 않게 되고 부인하는 경향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사관 입장에서는 종전과 달리 쉽게 자백을 받기도 어렵고 더 나아가서 인과관계와 같은 전문 영역을 변호인들이 다투기 시작하면서 그 판단도 쉽지 않아지고 있습니다. 기록도 과거에는 100페이지, 200페이지, 수백 페이지로 끝났던 사건이 이제는 1000페이지, 2000페이지로도 잘 끝나지 않고 사건을 해결하기도 전에 새로운 사건이 터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첩법 수사 지연에 대한 개선 방안은 무엇일까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중첩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 목적에 따라 처벌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법률을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을 인정을 하면 그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예방 활동을 충분히 하는 기업은 처벌을 면하거나 대폭 완화하여 엄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청 수사에 완강하게 저항하기보다는 어차피 내가 인정을 받았다면 가볍게 처벌받는데 굳이 부인하기보다는 빨리 수사를 종결 짓고 경영에 전념하려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포괄적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현재 규정을 구체적인 걸로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엇을 준수하면 처벌받지 않는지를 명확하게 주는 겁니다. 자신이 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알려주면 수사도 쉬워지고 기업가도 자백 여부를 쉽게 결정하고 그리고 중대재해 예방도 쉽게 잘 될 것입니다. 근로감독관을 전문수사관으로 양성하는 방안도 연구해야 됩니다. 이분들은 노동법 전문가이지 형사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충분히 수사 관련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는 등으로 검증받아야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특별수당 등의 유인책도 마련해서 우수 자원이 모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은 변호사와 같은 중대재해 전문가들로부터 미리 조언을 받아서 기업 형편에 맞게끔 중첩법 의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수사에 대비해서 제출할 서류도 미리 만들어두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기가 훨씬 더 편해질 것입니다.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될지 이게 궁금하시다면 언제라도 연락 주십시오.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14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중첩법 수사가 왜 이렇게 지연되는지 그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15번째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노정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